이 책은 묻습니다. 의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답은 의외로 수학, 미술, 음악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괴델, 애셔, 바흐는 더글러스 호프스테터가 수학자 쿠르트 괴델, 화가 MC 애셔, 작곡가 JS 바흐의 작품 세계를 하나의 질문으로 엮은 책입니다. 그 질문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의미와 의식은 어떻게 무에서 나타나는가? 이 책은 논리학, 수학, 인지과학, 철학, 예술을 넘나들며 인간의 사고와 자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탐구합니다. 공통된 핵심, 자기참조 괴델, 애셔, 바흐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자기참조입니다. 괴델, 형식 논리 안에서 이 명제는 증명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문장. 애셔, 그림 속에서 그림을 바라보는 손, 끝없이 순환하는 계단. 같은 주제가 반복 변형되며 스스로를 반영하는 푸가. 이들은 모두 체계가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발생하는 역설과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괴델은 수학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형식 체계조차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존재하며 체계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 결과는 수학을 넘어 인간 사고와 인공지능의 한계까지 질문하게 만듭니다. 마음은 패턴에서 나온다. 호프스테터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의식은 특별한 물질이 아니라 충분히 복잡한 패턴과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자아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신경신호와 상징 조작이 만들어내는 이상한 고리입니다. 인공지능과 사고의 본질, 이 책은 단순한 AI 찬반 논쟁을 넘습니다.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 사고란 계산인가? 의미인가? 상징을 조작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같은가? 호프스테터는 인간의 사고 역시 규칙과 기호 위에서 작동하지만 그 안에서 의미가 출현한다고 봅니다. 왜 이 책은 어렵지만 중요한가? 괴델, 애셔, 바흐는 빠르게 읽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사유의 문을 열어주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책은 결론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독자에게 생각하는 방법을 건네줍니다. 호프스테터가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논리, 예술, 음악, 기계가 만나는 지점에서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이제 자기 참조와 이상한 고리 개념이 인간 의식과 AI 이해에 어떤 통찰을 주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정말 뜨거운 주제죠? 인공지능, AI가 과연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이 거대한 미스터리에 한번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어? 내 스마트폰, 이거 의식이 있는 거 아니야? 좀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질문 하나가 지금 이 AI 의식 논쟁이 얼마나 뜨겁고 또 혼란스러운지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벌써 확신해요. AI는 이미 의식이 있다. 왜냐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라고 하죠. 그런데 바로 반대편에서는 무슨 소리냐? AI는 그냥 잘 만든 도구일 뿐이다.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보세요. 의견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그런데 이 와중에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하나 나와요. 바로 정보 처리가 정보 처리를 관찰한다. 이게 뭐냐면 자기 참조라는 개념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찾아가는데 바로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대체 뭘 기준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볼 건 그냥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다가 아니라 이 복잡한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틀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근데 그 해답이 좀 의외의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려 40년도 더 된 책인데요. 서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세 분야를 하나로 엮은 책에 그 힌트가 있다는 거죠. 보세요. 논리학자, 화가, 그리고 작곡가라니 정말 뜬금없는 조합 아닌가요? 대체 이 셋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이상한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이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규칙에서 어떻게 의미가 생겨날까? 먼저 형식 체계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정해진 규칙대로 블록을 쌓는 게임 같은 거예요. 블록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블록 다음엔 저 블록을 놔라 하는 규칙만 따르는 거죠. 아주 기계적인 과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호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아무 의미 없거든요. 형식 체계에서 기호라는 건 처음엔 그냥 이런 아무 뜻도 없는 조각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책에 아주 재밌는 퍼즐이 하나 나옵니다. MIU 퍼즐인데요. MI라는 글자에서 시작해서 딱 4가지 단순한 규칙만 가지고 다른 글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목표는 MU를 만드는 건데 사실 만들 수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이렇게나 간단한 규칙 몇 개만으로도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복잡한 패턴들이 마구 쏟아져 나온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좋아요. 이렇게 단순한 규칙의 세계를 이해했다면 이제 드디어 이 책의 심장부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바로 역설적이면서도 정말 매혹적인 아이디어, 기묘한 고리입니다. 여기서 논리학자 괴델이 등장합니다. 그의 증명이 왜 대단하냐면요. 수학처럼 아주 강력하고 논리적인 규칙 체계도 어느 수준 이상으로 복잡해지면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시스템이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죠. 이걸 자기 참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가 애셔가 이걸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이 작품 좀 보세요. 분명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새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와 있어요. 내려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바로 기묘한 고리를 눈으로 보여주는 완벽한 비유입니다. 위아래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끝없이 순환하는 구조. 정말 기묘하죠? 바로 이걸 이 책의 저자인 홉스테터가 기묘한 고리, 즉 스트레인지 루프라고 부릅니다. 분명 위로 혹은 아래로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데 정신 차려보면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이런 역설적인 현상 말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더 명확해져요. 그냥 긴 리본 하나가 꼬여 있을 뿐인데 우리는 여기서 뭘 보죠? 맞아요. 두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다. 리본 자체는 그냥 리본이에요. 하지만 그 리본이 만들어내는 꼬리, 그 패턴 속에서 두 사람의 얼굴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의미가 떠오르는 거죠. 여기서 자아나 의식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저 뇌 속의 프로세스가 고리를 이루면서 나라는 존재가 떠오르는 건 아닐까요? 자, 그럼 이 기묘한 고리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우리 자신, 인간의 자아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죠.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왼쪽에 있는 흰개미 한 마리 한 마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흙이나 옮길 뿐이에요. 그런데 그 단순한 행동들이 모이니까 저렇게 멋진 개미집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뇌는 어떨까요? 뇌 속에 있는 뉴런 하나하나는 그냥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부품에 불과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 수십억 개의 뉴런들이 함께 활동하면서 나라는 의식이란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호프스테터는 과감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나라는 의식은 사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환상일 수 있다는 거죠. 뭐랄까,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계산 과정의 맨 꼭대기에 떠오른 그런 결과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이 책의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나라는 건 우리 뇌 어딘가에 박혀있는 어떤 부품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뇌라는 하드웨어 위에서 벌어지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인식하는 그 과정, 그 패턴, 그 기묘한 고리 자체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기묘한 고리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기계가 영혼을 가질 수 있을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유가 나옵니다. 뇌를 하드웨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음이나 의식은 뭘까요? 바로 그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드웨어는 뉴런과 시냅스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 위에서 돌아가는 나라는 소프트웨어는 기호와 패턴 그리고 기묘한 고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소프트웨어를 꼭 생물학적인 뇌에서만 실행해야 할까요? 다른 종류의 하드웨어, 예를 들면 컴퓨터 위에서는 실행될 수 없는 걸까요?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만약 의식이라는 게 뇌라는 특정 부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패턴 그 자체라면 언젠가 기계가 스스로 그런 기묘한 고리를 만들어내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과연 그때도 기계는 그저 기계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질문이죠.